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면 그때 A하고 B의 값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직선의 방식의 절편값이 필요한 것 같아. X절편은 Y절편은 이런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Y절편값이 8이고 X절편값이 2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평행한 직선에 의해서 지금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의 값이 8인가? 8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얘가 절반으로 쪼갰으면 좋겠다고? 그럼 여기 넓이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 넓이가 4. 넓이가 4였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길이의 비의 값이 1대 2인 거니? 아, 1대 2가 아니구나. 1대 4구나. 근데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이 4였으면 좋겠다고요? 넓이가 누군데요? 그 2t제곱의 값이 전체 넓이 8이라는 넓이의 절반? 4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수값이어서 루트인가요? x절편의 값이 루트 2, y절편의 값이 4루트였으면 좋겠다는 거구만. x한테 빵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4루트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b가 누구라고요? 아, b의 값 마이너스 4루트 2? y한테 빵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루트 2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a가 누구였으면 좋겠어? y한테 빵 대면 x의 값이 아니다. x의 값은 루트 2가 맞지? x 루트 2지. y는 4루트 2, x의 값은 루트 2.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a의 값과 b의 값을 제곱해서 더하라고요? a제곱의 값은 16, b제곱 값은 32. 다음 48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마름모가 하나 있습니다. 마름모에 대해서 A점 좌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C점 좌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C점은 n,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의 값이 13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쪽 대각선 길이의 값이 13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로 길이의 값은 5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5였을 때 여기 길이는 몇이란 얘기야? 그 길이가 몇이 돼야지 될까요? 5대 12 대 13 혹시 알아요? 피타고라스의 숫자? 그래서 n값은 누구라고요? 그럼 C점 좌표는 13,0인 거네? 근데 마름모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니? 그때 나는 L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AC의 기울기가 몇인 줄 알아? 12분의 마이너스 5라고 발음하신 거죠? 그렇다면 L의 기울기의 값은 누구예요? 근데 머리를 왜 안 쓰지? 해줘야? 수직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머리를 안 쓰죠? 기울기가 누구예요? 방금 전에 왜 그런 머리를 안 쓰셨어요? 너도 모르죠? 자, 기울기는 이거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 값이 누구 지난다고 할지? 지나는 점 누구야? 누굴 지난다고 할 거야?
L이 지나는 점을 누구로 잡을 거야? 머리를 쓰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뇌가 정지 상태인가요? 사용 중인가요? 이 점 좌표가 지나는 점이겠네요? A점하고 C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이 중점인가요? 그 점이 누군데요? A점 좌표의 값은 1,5라고 얘기했고 C점 좌표는 13,0이라고 얘기했거든? 이 점이 누구냐고요? 중점을 구할 때는 더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거리를 구할 때는 빼서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매번 해줄 정도로 당신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아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지나는 점의 좌표 빼겠습니다. 기울기 값 썼습니다. x에서 x값 뺐습니다. y의 값은 5분의 12x 이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5분의 84? 마이너스 5분의 84한테 2항에서 2분의 5를 더해줘야 돼? 그럼 통분해주면은 10분의 마이너스 168? 25? 그럼 마이너스 143인가? 일반형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긴 하다. 양비 10배에서 표현하는 게.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표현할 게 몇 번이죠? 184번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하게 머리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항상 네가 대답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질문하거든? 근데 그 대답의 속도가 좀 빠르셨으면 좋겠고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 연습 좀 하라고 했는데 기울기 연습 좀 해서 왔나요? 네. 지금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A점 좌표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A점 좌표를 지난다고 하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K가 있는 것부터 쓸까 그러면 EX, Y 플러스 5의 값은 K가 있습니다. K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K가 없습니다. A점을 찾기 위해서 누굴 연립하죠?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을 연립해요? 연립 방식 풀었습니다. 두 개 더했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X가 누구죠? X한테 마이너스 4 대입하면 Y가 누구야? 조금만 더 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A점이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고요. A점을 지나고 원점부터 거리가 루트 5만큼 떨어진 직선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점을 지나는 선은 이 선인 것 같은데? 왼쪽에 y-3에서 마이너스 3 이항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인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선이네. A점을 지나는 선이 원점하고 거리가 루트 5만큼 떨어지면 좋겠다고요? 그럼 거리 재볼까? 거리값이 누구예요? 이제 분모값을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려고 하거든? 분모값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항에서 n만 구하면 되겠네? 인수가 되나 이게? 되나요? 그 n값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n값은 마이너스 11분의 2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2의 값이 n값이라고요? 근데 a하고 b 자리에 정수만 쓰라는데? 정수의 값에 대해서 정수의 값을 더한 게 a 플러스 b라고 하거든. 근데 마이너스 11분의 2의 값을 대입해도 정수가 되게 할 것 같은데 대입해보자. 쌤 지금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11분의 2의 값을 대입하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y 똑같나요? 그럼 여기 m의 값이 a인 거지. 근데 m 값이 분수면 안 되겠네?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했더니 a가 마이너스인가? m 값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b의 값이 마이너스 5예요? 그때 a, b의 값을 더하세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또 풀어야 될 거는 191번으로 왔습니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알고 싶은데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의 값이 1인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이면 엄청 가파른 건데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뭘 구하려고 하냐면 교점 좌표들을 구해볼 생각이거든? 이 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빼야 되겠네? 뒤에서 앞에 거 뺄게요. 뺐더니 8y 플러스 8의 값이 0인가요? 그럼 교점 좌표 y좌표가 y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x의 값은 자, 이 교점도 구해보려고요. 이 둘의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되는 것 같은데? 더했더니 4x-12의 값이 0입니다. x의 값은? x한테 3 대입했더니 y의 값은? 이 점도 구해보려고요. 이거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연립이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다 7배 할까? 21x 7y 7 뺐더니 91? 나 여기 뒤에 거에서 이거 앞에 거 빼려고 하거든? 뺐더니 20x 마이너스 100은 빵? x는 5인가요? x한테 5 대입했더니 y의 값은? 그럼 세 점 좌표 다 알고 있네? 세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었으면 좋겠다, 그지? 누구로 원점을 만들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원점으로 만들면 3, 4는 뭐가 돼? 5,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하나가 원점이고 나머지 두 점 있나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라고요? 안쪽끼리 곱한 것과 바깥쪽끼리 곱한 거의 차이값 40이니까 2로 나눠주면은 되셨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이제 모르는 거 없어? 96번 96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에 수직이 되는 선분이 AB라고 하는 선분이 있고요. 삼각형 AOB의 넓이의 값은 6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AB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몇인 줄 알아?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모르네. 기울기만 알고 있네. 그래서 이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근데 너 여기 A, B 사이의 길이 혹시 구할 줄 아니? A, B의 길이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길이인가? 평행한 두 직선은 둘 사이의 길이의 값을 재는 공식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잰다고요? x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의 제곱인가요? 분자의 값은 상수항의 차이의 값을 분자에 쓴다고요? 아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2루트 2가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면서 그럼 여기 높이의 값은 몇인 거야? 제발 좀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네, 높이의 값은 3루트입니다. 높이가 3루트란 말은 원점에서 내가 알고 싶은 직선까지 길이가 3루트란 얘기네. 그 길이가 3루트면 n값을 구할 수 있겠다. 나의 바램은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짓습니다. 루트 1을 곱했더니 6? 그럼 n이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네. 그런데 지금 y절편값에 해당하는 n값은 양수야 음수야? 그럼 플러스 6을 선택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값이 답이네요. 이해되셨나요? 또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나머지 질문 안 한 문제들은 전부 다 풀어서 맞춘 건가요? 하지만 다 아는 거 맞아요? 그 시단계는 안 풀었다고요? 개념세는 풀어져 있나요? 개념세는 5문제가 안 푼 게 남았다고요? 개념센 푼 것 중에 모르는 문제. 연습 문제 16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념센 수학의 연습 문제 16번.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면에 그어준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을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A, B, C라는 꼭지점을 준 다음에 수심의 좌표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문제 나식지? 다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 A점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아직도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두 점의 중점하고 아직도 헷갈리려나? B점은 3,0입니다. 0,5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있습니다.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수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선을 갖다가 그었을 때 교점의 좌표가 수심이라고요? 한 꼭지점 C라고 하는 점에서 그어준 수선은 Y축 자체가 수선이겠다. 여기서 그어준 수선은 요걸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물론 여기서 그어준 수선도 똑같은 수심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긴 할 것 같거든? 근데 마지막 건 안 구하려고. 어차피 교점은 두 개의 직선만 있으면 교점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요 녀석은 y축 자체네. 이건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군요.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이게 누군지만 구하면 연립해서 교점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거든? 근데 이 직선은 수직이고 BC의 수직이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군요. 그럼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x에서 마이너스 1을 뺐고 y에서 빵을 뺐고 기울기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BC하고 수직인 선이어서 BC 기울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BC의 기울기가 누구죠? 그러면은 내가 찾는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그럼 끝났네? 나의 바람은 이 두 개의 선의 교점 좌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x한테 0만 대입하면 되겠네? 0 대입했더니 5분의 6이니? 5분의 6이었을 때 0 대입한 게 5분의 6이라고? 그럼 x좌표가 0이었을 때 y좌표가 5분의 6이라고요? 그때 a, b의 값을 더하세요. 그럼 답은 5분의 6이 답이겠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또 지금 풀어주세요. 20번, 25번 7점도 했나요? 20번도 풀어줬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20번은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피었을 때 P점의 좌치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군지 알아요? 네, 3,0을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군요. 첫 번째 직선은 정점 좌표가 3,0이고 기울기가 누구죠? 두 번째 건 정점 좌표가 누구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네. 또 기울기는 누구죠? 기울기하고 기울기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3,0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선이 있는데 두 선의 관계는 항상 수직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두 선의 관계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지름이 6자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이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각이 180이었을 때 원주각이 90이니까요. 직선이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3,000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3,000을 지나는 직선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교점이 생길 거고 우리는 이 교점의 좌추가 필요합니다. 여기 항상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점의 좌표의 값은 원 위에 있는 점이 돼야지만 중심각이 180이었을 때 원주각이 90도로 항상 일정할 수 있죠? 내가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 P점은 반지름 길이가 지금 3이 되는 원 위에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때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추의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3이면 둘레 길이가 몇이야? 네, P의 값이 6이라고요? 다음에는 풀면 좀 더 잘 풀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25번이라고 하셨나요? 25번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이 2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필요합니다. 포물선은 지금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축을 안 그리고 풀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축을 그린 다음에 풀어드릴까요? 안 풀어줬어? 포물선이 꼭지점 좌표의 값이 0,4가 꼭지점인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4인 것 같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직선 위는 점의 좌표와 포물선인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소의 길이값이 2루트 5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2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는 이겁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여기가 직선까지 거리고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길이 중에 제일 짧은 길이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거든. 네가 생각할 때는 어디 있는 점이었을 때 거리가 제일 짧을 것 같아? 기울기가 2가 되는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2였죠?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 위에 있는 접점이 접점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었을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문제는 여기 제일 짧은 길이, 다른 길이는 더 긴 거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 좌표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돼야지만 포물선 위인 점과 직선 위인 점 사이의 거리는 최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길이의 값이 문자 2루트 5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모르고 있는 거는 이 직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기울기의 값이 2인 건 알고 있죠? 그럼 평행한 직선 사이의 길이가 2루트 5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근데 y절편의 값이 k이고 y절편의 값이 n인 거죠. y축과 만나는 점 k의 값이 y축과 만나는 점 n보다는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을 루트 속에 쓰나요? 그리고 상수항의 차이값을 쓰나요? 절대값 없어도 되겠다. k가 n보다 큰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k-n의 값은 10이 됐으면 좋겠고 n값을 구하면 k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나는 k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n을 먼저 구한 다음에 k를 다음에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어요? 포물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포물선과 이 직선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접하는 관계에 있다고요? 접할 때 어떻게 풀죠? 같다고 놓고 판별식을 사용해요? 같다고 놓고 이항했고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판별식을 썼더니 1-n 플러스 4입니다. 따라서 n값이 5라고요? n값이 5가 되면 k값은 누구예요? 어렵네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수십 번 나옵니다. 국어기 졸업할 때까지.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접하는 점에서 거리가 최소입니다. 자, 여러 번 다시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는 연습 문제는 다 풀이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정했나요? 틀린 것도? 네. 그러면 오늘은 다음 챕터 진도를 좀 나갈까 싶어요. 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하려고 하는데 원은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그런 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x, y의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건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반지름 길이로 일정하다고 한다면 우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알죠?
x끼리 빼서 제곱했고 y끼리 빼서 제곱했고요. 그 길이의 값을 r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게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의 관계식이 이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직선도 기울기와 y절편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었거든. y는 mx 플러스 n.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중심좌표는 완전 제곱식 속에 있는 값이 빵되는 값을 중심이라고 할 거고요. 반지름은 우변에 있는 값에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A, B가 아니고 중심이 원점이라고 한다면 A, B 자리에 빵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A, B 자리에 빵이 들어있는 식,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면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r이 되는 원이겠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이 식이 얘기하는 거는 이 식에 있는 x, y들이 얘기하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 x, y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본 거 가지고 문제가 요구한 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방금 했던 거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매우 쉬운 일이겠네. 첫 번째 건 중심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이 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답은 완전제곱식으로 뭐라고 쓰자고요? x-2의 완전제곱식, 그 다음이 그 값은 네, 여기는 r제곱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거는 원점이 중심이니까 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r제곱 이런 형태로 쓰다 보니까 원은 반지름 길이가 존재하는 게 원이거든? 그럼 반지름을 제곱한 것도 양수겠지. 원을 나타낸다. 원이 정의된다. 이런 표현들이 문제에 등장하거든? 그때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 있잖아. 이 값이 뭐 5-k,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될 때가 있거든? 오른쪽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가 원을 나타낼 조건, 원이 정의될 조건입니다. 반지름이 0보다 크기 때문에 r제곱도 0보다 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지름의 양 끝점 좌표가 있을 때는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까?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두 점 좌표가 지름의 양 끝점 좌표는 아니고 중심 좌표가 y는 x 위에 있다고 얘기하거든?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 위에 중심 좌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심점 좌표를 a, b라고 놓을 필요가 없네? 중심점 좌표는 누가 되는 거죠? a, e. 근데 이거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 정거좌표 할 때 충분히 연습한 것 같은데 어떤 식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a를 대입해서 a가 나오니까 a, b라고 잡지 않고 문자 하나로 a, a라고 잡는다고요? 근데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네가 답을 a, a라고 잘 대답했으면 참 좋겠는데 혜주야 언제쯤이 되면 잘 대답할까? 자, a, a가 중심이 되는 원이 있대. y는 x 위에 있는 a, a가 중심인데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1,5라고 하는 점도 있고 1,1이라는 점도 있대요. 그때 문제가 너한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 좌표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고 우리는 a 값도 모르고 r 값도 모르는 거지. 근데 두 점 좌표가 원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든 포물선이 어떤 점을 지나든 그 점을 식에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든 1,1을 대입하든 그 값은 다 r제곱으로 똑같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위에 있으니까 원의 방식에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놓았습니다.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a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a제곱과 a제곱과 a제곱 a제곱은 양변에 소거되는 것 같습니다. a제곱들만 빼고 쓰고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된 거 맞으세요? 왼쪽에 마이너스 8a인데 오른쪽으로 이항했더니 4a고요. 1의 값은 소거했고 1을 이항했더니 24인 것 같은데? 맞나? 그럼 a의 값은? 헐, 내가 그린 그림이 잘못됐네. 1,1이 왼쪽에 있는 점이네. 아무튼 지금 구한 a의 값은 6인 거죠? a 값 6이었을 때 r 값을 좀 알고 싶은데 여기다 대입하면 r을 구할 수 있나? 6을 대입했더니 25 더하기 25니까 r제곱은 50이에요? 근데 문자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원을 구하라면서요. 그 답이 x-6의 제곱, y-6의 제곱은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군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점이 지름의 한 끝점이었을 때 원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점이 지름의 한 끝점이라고 한다면 두 점의 가운데 있는 점 중점 좌표가 원의 중심이라는 거 납득이 되세요? 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중점. 중점에서 중점에서 원 위는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인가? A점 좌표가 마이너스 4,2 지름의 한 끝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원의 중심점 좌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1, 이런 건 좀 안 틀렸으면 참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이렇게 되면은 반지름 값은 이 길이가 반지름인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누구죠? 9 플러스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도 알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된 거 맞아요? 반지름 제곱해야 되니까 세 점 좌표가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점 좌표를 주고 나서 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답을 구해야 되거든? 다음 페이지에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다음 페이지 내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아까 전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값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었나요? 이걸 전개하고 있거든,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2ax y제곱 마이너스 2by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r제곱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r제곱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요 순서만 바꿨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이렇게 쓰면 이건 선생님이 식을 전개했을 뿐이지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은 식인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도 a, b 이 원의 중심도 a, b군요. 그럼 중심좌표를 확인할 때는 이때는 중심점 좌표를 확인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잖아. 근데 이거는 중심점 좌표를 확인할 때가 좀 불편하네. 일창들 앞에 있는 숫자에 1창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꿔준 게 중심인 것 같은데 1창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을 2로 나눠준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그게 중심좌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요 녀석도 숫자가 될 거고 이것도 숫자가 될 거고 이것도 숫자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이 식과 같은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떤 숫자 x 어떤 숫자 y 어떤 숫자는 0이라고 쓴다면 이거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 녀석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짝다 전개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알고 싶다면 중심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1창 x 앞에 a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 바꿔줘요. y 앞에 있는 녀석의 값 2로 나눈 다음에 부호 바꿔준 게 중심좌표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반지름이 알고 싶다면 반지름은 이거를 이차함수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듯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연습하기로 하고요. 자, 선생님이 점 3개가 주어지고 그 3점을 지나는 원이 누군지 물어본다면 반드시 일반형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입하는 점은 세 점의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고 싶은 거는 A, B, C를 구하고 싶은 거죠. A, B, C가 숫자로 누군지 알면 이 원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점의 좌표들은 전부 다 X하고 Y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A하고 B한테 숫자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눈 똑바로 뜨고 점을 집어넣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0, 마이너스 6을 집어넣습니다. 누구죠? 자, 4, 2 대입할까요? 네, 7, 1 대입했습니다. 점 3개 주어진 다음에 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반형에 대입할 거고요. 연립방정식만 풀면 A, B, C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쌤이 2번식에서 1번식 좀 빼려고 하거든. 됐나요? 그럼 4로 나누기 하면은 A 더하기 2B의 값이 4인가?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좀 빼려고 하거든.
된 거 맞아요? 그래서 3a-b의 값이 마이너스 30이라고요? 첫 번째 시간 때 세배하려고요. 뺐습니다. b가 누구예요? b의 값이 6인 건 알고 있습니다. b가 6이면은 a는 누구야? 그럼 c는 누구야? b 6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까? 근데 우리가 원을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원의 값이 누구라고요? 정신 차려요. 한 문제를 푸는데 몇 번씩 실수하면 어떡해. 대입도 하는 건데. 순서만 잠깐 착각한 거죠? 자, 이게 답이야. 근데 답을 표준형으로 쓰고 싶다면 뭐 하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원이 되거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8x면은 뭐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되나? y제곱 플러스 6y면은? 근데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없던 숫자인 플러스 16과 플러스 9의 값을 지금 좌변에 더한 거잖아, 지금? 그 우변에도 16과 9를 더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표준형이 되고, 표준형이 있으면 반지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 5가 되겠죠? 이때도 중심은 4, 마이너스 3이고요. 이때도 중심은 4, 마이너스 3입니다. 답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에서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심점 좌표는 x 앞에 거를 2로 나눠준 다음에 부호 바꾸면 돼요. 중심점 좌표는 y 앞에 걸 2로 나눈 다음에 부호 바꾸면 돼요. 하지만 반지름이 마치 공식처럼 써있지만 이런 건 공식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필요 없는 녀석이고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값을 읽고 싶습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값을 알려면 중심은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반지름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건 중심이 누굴까요? 두 번째 중심은 누굴까요? 세 번째는 중심이 누구예요? 네, 실수 없이 매끄럽게 갔어. 잘했어. 항상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반지름 구할 생각이거든? 그럼 중심좌표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알아? 네, 왼쪽 1이 들어갔으니까 오른쪽도 1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은 중심이 0,4니까 그걸 이용할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썼습니다.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알아? 아주 잘했어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까지는 아시죠? 중심점을 확인했고요.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있다. 없던 숫자는 9하고 4, 13이 들어갔네. 그럼 오른쪽에 누굴까요? 네. 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어요.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반지름 누구란 얘기야? 두 번째 반지름은? 세 번째는? 네,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세요.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원이 나타난다, 원이 정의가 된다 이랬을 때 우변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돼? 잘했어. 누가 양수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양수라고?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 양수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K의 값은 20보다 작으면 얘가 1이 됩니다. 두 번째, 완전제곱식 만들고 있는데 완전제곱식은 빨리 내가 할게. 그럼 오른쪽에 누군지 혹시 알아? 두 번의 잔실수가 있네. 먼저 말하고 나서 생각하네. 자, 이게 0보다 큽니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U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K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2. 오늘은 혜주가 머리가 돌아가는 날인가 봐요. 이해된 거 맞죠? 네. 주어진 식은 원을 줄 테니 미수 A, B 아랫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첫 번째는 식에서는 중심좌표가 누구지? 근데 문제가 준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4, B래요? A의 값은 4, B의 값은 반지름을 구하라는데? 그럼 A하고 B를 알고 있으니까 저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5인가? 여기서 반지름 구하라고?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하거든?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식 Y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식 오른쪽에 누가 있어? 네, 잘했어. 그럼 반지름은 누구예요? 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원이 나타있는 도형이 반지름 길이가 2 이상인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러면 반지름 값을 구하자. x-3의 제곱 맞아요? y 플러스 1의 제곱 맞아?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돼? 잘했어. 너 이 완전제곱식에서 숫자 이항하고 이런 거는 실수가 없다? 오늘만 실수가 없는 거 아니야 혹시? 내일부터 왕창 실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반지름 제곱이거든? 요 값이 누구 이상이면 좋겠대 지금? 반지름은 이상인데 동그라미가 누구 이상이란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제 뇌가 착오가 발생하나 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요건 4 이상입니다. 이항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K는 6까지고요. 그 속에는 정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개인가? 좌표축에 접하는 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페이지 82쪽까지 풀어오시고요. 문제입 산수학의 직선 시단계가 남았죠. 네, 시단계 집에서 풀어봅시다. 그건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해야 돼.